파이썬 프로그래밍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학습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계와 함수를 정의하는 구문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함수 쪽으로 인자를 전달하고 반대로 함수를 호출하는 쪽으로 반환하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함수를 만들 때 문서화할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본 시간을 학습한 이후에는 여러분들께서는 함수를 이해하고 특정 개능의 함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함수의 인자를 전달하고 반대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함수의 문서화, 문자열을 만들어 볼 수 있으십니다. 자, 함수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단위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입력을 받아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고 결과값을 반환하는 이러한 구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직접 프로그래머가 직접 정의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남이 만든 함수를 우리가 활용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빌트인 펑션이라고 내장 함수라고 해서 만든 것들, 사용하신 것들 있죠. 대표적으로 매번 쓰는 프린트, 그 다음에 인트니, 이런 것들이 다 내장 함수고, 이런 것들은 이미 전문가가 만들어서 우리가 활용하는 것들이죠. 자, 그림에 있는 것처럼 함수의 중요한 요소는 입력과 출력입니다. 자, 커피 머신이 물과 커피 원두를 넣어주면 얘가 갈아서 그거를 이제 커피로 만들어 주겠죠. 그 다음에 믹서기는 과일이나 이것들을 넣어주면 그걸 갈아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액체로 만들어 줍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담당하는 것들이 함수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수는 두 가지 함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직접 코딩을 해서 만들어내는 사용자 정의 함수. 자, 영어로는 user defined function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자, 또 하나는 built-in function. 이미 파이썬 표준에서 제공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print, input, string, int, float, len. 그 다음에 여러 자료형을 만드는 tuple, lict, list 이런 것들이 다 내장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고 또 만든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을 학습하도록 합시다. 자, 간단한 함수 구현을 코드로 보면서 요거에 대한 용어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를 정의하시려면 키워드 def라고 하는 define을 의미하는 diff가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함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여기 왼쪽에 써져 있는 far to Celsius라고 하는 게 함수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괄호가 나오고 거기에 필요한 인자를 적습니다. 그 다음에 콜론을 반드시 써주셔야 되고요. 자, 우리가 if나 for나 while이나 이 블록에 콜론을 쓰듯이 함수에도 꼭 인자 뒤에 가로 이후에는 콜론을 쓰시고요.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4개의 칼럼을 들여쓰기 한 부분에서 여러분이 함수의 몸체 부분을 코딩하시면 됩니다. 함수의 몸체 부분은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 문장이 올 수도 있지만 return이라고 하는 하나의 문장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return 문장은 이처럼 뒤에 반환할 값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 코드는 파렌하이트라고 하는 화씨 온도를 셀시어스라고 하는 섭씨 온도로 바꾸는 간단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인자로 받은 템프를 32로 빼고 그거를 9분의 5로 곱한 결과가 셀시어스예요. 그래서 인자로 들어오는 거는 파렌하이트고, 자, 이거를 셀시어스로 바꿔서 다시 말해서 섭씨 온도로 바꿔서 반환을 해주는 간단한 함수 구문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던 용어를 영어로 원어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def 키워드는 마찬가지로 동일하고요. 키워드잖아요. 반드시 써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far to Kelvin이라고 하는 거는 이쪽에 이제 이름이 다르죠. 다른 함수를 만들어 본 거예요. 자, function name이다 이렇게 영어로 지칭을 하시면 되고요. 자, 가로 사이에 들어오는 거를 우리는 파라미터
또는 이제 argument라는 말도 하겠습니다. argument. 그래서 parameter, argument 둘 다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다른 함수이기 때문에 다른 값들을 리턴하죠. 그래서 바꾼 거에다가 273.15도라고 하는 거를 더해서 리턴을 해주는데요. 뭐 이건 뭐 정확하게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파렌하이트를 켈빈 온도로 바꾸는 그러한 함수를 적어놨네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리턴 문장이라고 해서 리턴 스테이트먼트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써주는 이 값이 결국에는 반환되는 리턴 밸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지금 여기서 나오는 리턴 문장은 반드시 써야 되는 문장은 아니고 옵셔널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문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빌트인 펑션은 우리가 만들 필요는 없어요. 자, 이미 만든 빌트인 펑션을 호출해서 이용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함수가 꽤 많은데 우리가 앞쪽에서도 그 파이썬 자습서라고 하는 표준 문서에서 직접 인터넷 브라우저로 접속하는 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는 그거를 한번 손으로 써본 함수의 이름입니다. 자, 우리가 배운 뭐 len, list 대부분 다 있죠. min도 있고 max도 있고 input 뭐 다 있습니다. range도 있죠. 네,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자, 이 내장 함수를 하나하나 배워가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자, 이제 함수를 정의하고 정의를 하면서 함수 쪽으로 인자를 넘기고 반대로 함수를 호출한 쪽으로 결과값을 전달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를 정의한다라고 하는 시작 의미를 표현하는 키워드 def입니다. 반드시 y 되고요. 그 다음에 def 이후에 함수 이름이 오고 그 다음에 함수 이름 이후에 괄호 사이에 인자를 쓰고 그 다음에 꼭 콜론이 y 되고 콜론을 치고 인덴테이션을 한 다음에 함수의 몸체, 함수 몸체라는 표현을 써요. 함수의 몸체, 펑션의 바디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들여쓰기를 통해서 코딩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필요하면 중간이나 마지막에 리턴 문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리턴 문장에 의해서 반환값을 돌려주는 구문을 우리가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구문 자체를 보시게 되면 보는 바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가로 사이에 쓰는 인자를 페라메타 또는 아규먼트라고도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것도 선택적이에요. 이 인자도 없으면 안 써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리턴 문장의 이것도 이 리턴 구문도 선택적입니다. 이것도 선택적이에요. 여기 써져 있죠? 둘 다 선택적이다라고. 그래서 리턴 문장으로 반환값을 반환하는 거고요. 자, 여기에 콜론이 반드시 와야 되고 콜론 이후에는 얘가 이제 쉘이나 편집기에서 자동으로 들여쓰기를 이렇게 해줘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딱 맞춰서 코딩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여기는 두 줄 띄고 여기는 세 줄 띄고 이러면 오류가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일정하게 띄워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거는 함수를 정의하기 위한 def라고 하는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걸 바꾸시면 안 되고요. 자, 우리는 아이덴티파이어인 함수 이름을 우리가 장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함수 정의 구문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ef 함수 이름을 hello, 인자는 없어요. 그럼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콜론을 치셔야 되고 엔트를 친 다음에 여기를 띄우고 print hello python 하면 이게 함수의 정의예요. 자, 이런 거를 함수를 정의한다, 함수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게 함수를 정의했다고 해서 이 함수가 실행이 되는 건 아니다. 실행은 되는 건 아니다. 물론 이 구문에 대한 정의는 되지만 이게 결과가 보여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해서 이 내용을 프로그램이 돌려가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함수 호출이라는 걸 하셔야 됩니다. 함수 호출. 펑션 콜이라고 영어로는 얘기해요. 펑션 콜. 함수를 호출해야 된다.
함수를 정의한 이후에는 함수를 호출해야 그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의만 해오면 안 되고요. 제가 이 네모 박스로 해놓은 것처럼 함수를 정의한 다음에 그 이후에 자, 이 함수를 호출해 줘야죠. 함수를 호출은 어떻게 하느냐? 함수 이름 이후에 꼭 괄호 열고 닫고를 쳐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가 인자가 없으니까, 파라미터가 없으니까 여기 써줄 게 없는 거죠. 그럼 이렇게 호출을 하면 실제 프로그램의 흐름을 보면은 자, 1로 가서 여기를 실행하고 할 게 없죠? 여기를 실행하는 겁니다. 그럼 뭐를 하겠어요? 헬로 파이썬을 느낌표까지를 콘솔에 출력을 하겠죠. 자, 그게 함수리 호출해서 결과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콘솔에 헬로 파이썬 느낌표가 보이는 거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함수를 호출하는 구문을 위에 쓰고 엔터를 쳐가지고 밑쪽에다가 함수 정의를 했다. 함수 정의를 이렇게 def 콜론 이렇게. 자, 얘는 실행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 얘를 호출을 하면은 이게 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를 실행할 수가 없어요. 먼저 정의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걸 위에다 정의를 하고 호출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네임에라 해가지고 네임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함수를 호출하려면 꼭 함수를 define, 정의, 구축을 해놓고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함수를 호출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간단한 코드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 2라인에 함수를 정의했어요. def hello int. 자, 가로 열고 인자 없죠? 콜론 하고 엔터 쳐서 인덴테이션하고 프린트. 자, 역슬래시 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배웠지만 escape sequence 특수 문자죠. 그래서 여러분 탭키를 누르면 한 지정한 탭만큼 이동하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탭이에요. 탭키를 눌러라라는 거죠. 그래서 탭키를 누르고 77을 출력합니다. 자, 이거는 함수를 정의한 거고요. 이 함수를 호출해서 실행하려면 밑에서 호출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거를 한번 프로그램으로 돌리면 프린트 1 하면 1이 나오죠. 그 다음에 프린트 hello int. 여기서 괄호가 없어요. 자, 함수는 그냥 이름만 쓰면 이 정의된 함수에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이런 게 떠요. 이거는 function hello int는 어디에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함수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자, 그렇지만 괄호 열고 닫고를 안 썼기 때문에 함수 호출은 아니에요. 자, 함수 호출은 아니고요. 그래서 5번에 의해서 출력된 건 요겁니다. 그 다음에 6번에 의해서 hello int를 하면 가로 열고 닫고 그러니까 호출을 하는 거죠. 뭐 가서 이거를 실행해요. 그러면 이 실행 구문이 바로 그 밑에 뜨는 거죠. 이렇게 보면. 자, 탭 77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돌아와서 프린트 3을 출력하니까 이렇게 3이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함수 안에서 출력되는 걸 좀 인지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탭을 이만큼 쓴 겁니다. 그래서 이 77은 여기서 출력이 된 거다라는 거를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딩 실습으로 첫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1, 2라인에는 하나 정의를 했죠. hello라고 하는 함수 정의를 했습니다. 얘는 탭키를 이한 이후에 hello 파이썬을 출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hello int라고 하는 함수는 탭키 이후에 77을 출력하고 있어요. 이건 정의만 해놨어요. 그러면 실행은 안 되고. 자, 밑으로 내려가서 함수를 처음 하는 함수 호출 hello. 자, 이게 출력이 되겠죠. 이게 출력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함수 호출, 헬로를 호출하죠. 그러면 1로 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출력하는 게 뭐라고요? 탭 헬로 파이썬 느낌표. 자, 탭 헬로 파이썬 느낌표 나오죠. 자, 그리고 나서 밑으로 나와서 함수 호출 헬로 이후라고 나와요. 자, 함수 호출 헬로 이후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프린트 1 출력했어요. 그럼 1 나오죠. 네. 자,
자, 그 다음에 다시 print hello int. 아까 본 거죠? 펑션이다라고 하는 이게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다시 hello int를 호출했죠. 그러면 일로 가서 여기를 실행해요. 자, 결과는 요거 이후에 한 거니까 여기 출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3을 출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3이 출력이죠. 자, 요렇게 결과가 순서가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의 순서와 이렇게 매핑이 되는 거를 여러분이 인지하셔야 돼요. 이 내용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값을 전달을 해볼게요. 값을 전달. 다시 말해서 근데 인자를 써보겠다는 거야. 인자를. 그래서 내가 define hello name이라고 썼고요. 이 name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호출할 때 일로 값을 넘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달받은 인자 name을 함수 정의에서 변수처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print 안녕 format name. 그럼 여기에 출력이 되겠죠. 그럼 내가 hello 수진 하면 print 안녕 수진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인자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만들면 수빈이한테도 인사할 수 있고 영철이한테도 인사할 수 있는 거죠. 왜? 인자를 바꿔가면서 호출하면 되니까. 그래서 헬로 수빈 하면 수빈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안녕 수빈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sname에다가 현수를 갖다 놨어요. 그리고 헬로 요 변수를 해도 일 넘어가는 거는 현수잖아요. 그러면 안녕 현수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파라미터 아규먼트를 이용하는 이유는 그 함수를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사용하기 위한 거죠. 내가 수빈을 넣으면 수빈한테 인사를 하고 현수를 넣으면 현수한테 인사를 하잖아요. 이런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자를 활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아, 그런데 조금 전에는 name만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name이라고 하고 when assignment가 나오네요. 자, 인자 안에 어사이먼트 하는 거는 이게 여러분 뭐 안 배우셨던 분들은 상관이 없고요. 혹시 C를 배웠거나 자바를 배우신 분은 아주 특이한 기능이죠. 자, 여기에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C나 자바는 이런 기능이 없어요. 자, 파이썬에서는 소위 말해서 기본값이라는 게 있어요. 인자의 기본값. 자, 인자의 기본값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이렇게 헬로 현처라면은 이게 일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인자는 맞는데 자, 만약에 이렇게 인자를 안 넘기겠다. 이것도 지원하겠다는 거야. 자, 인자를 안 넘기면 그때 여기 써져 있는 기본값을 써라라는 기본값을 어사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 헬로를 호출하면 안녕 여러분이라고 이 네임에다 여러분을 넣어서 출력을 하게 만드는 거죠. 자, 요게 의외로 사용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함수의 인자는 하나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파이썬에서는 함수의 인자가 많은 거는 뭐 50개도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일반 파이썬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중에 배울 매플로리뷰니 이런 다양한 라이브러리에서는 인자가 막 50개도 돼요. 그러면 이 50개의 인자를 어떻게 다 적습니까? 대부분은 다 디폴트 밸류라고 해서 기본값이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호출할 때는 필요한 것만 지정해서 인자를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확실하게 필요한 게 바로 이 기본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자, 이렇게 이게 있고 이게 있는데 여기 하나 중요한 게 또 하나 뭐냐면 자, 리턴 문장이 이전에는 없었죠. 근데 이번에는 리턴 문장을 썼습니다. 자, 리턴 문장은 뭐냐면 여기 있는 내용 이후를 이걸 호출한 쪽으로 던져줍니다. 반환을 한다라고 영어로 표현해요. 리턴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한번 이걸 보세요. 자, 헬로 희정하면 일로 와서 자, 안녕 희정이 나오죠. 자,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 문자열이죠. 포맷을 만든 다시 말해서 희정에게 인사라고 하는 문자열을 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반환하는 거에 결과값을 프린트하는 거예요. 출력은.
그래서 출력, 이 반환되는 값이 있기 때문에 희정에게 인사라고 하는 게 또 출력이 돼요. 요 프린트문에 의해서 이렇게. 그 전에 올라가서 한 안녕 희정도 나오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리턴문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리턴문이 없죠? 없으면 어떻게 되냐? 이 프린트문 안에다가 헬로 희정, 헬로 해림을 갖다 놓으면 안녕 해림이 먼저 나오고, 자, 그리고 나서는 난이라는 게 출력이 돼요. 이 프린트 때문에. 왜? 반환되는 게 없다라는 거야. 자, 리턴문은 안 써도 되고, 리턴을 쓰면서 값을 안 넘겨도 돼요. 안 넘겨도 난이 나와요. 똑같이. 난이. 자, 다음은 두 개의 인자를 넘기는 걸 해볼게요. 자, mySum에서 xy 하는데, 이게 바로 기본 값이죠. x는 넘겨서 받겠다. y는 안 주면 0으로 하겠다는 거죠. 자, 두 수의 합이에요. 그래서 mySum 5를 던지면 y는 제로, 순서대로 맨 앞에 거는 x에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얼마가 돼요? 합은 5가 되겠죠. 그래서 합은 5가 출력이 되고요. 자, mySum 50 하면 여기 5, y 0은 기본값이니까 10을 넣었잖아요. 그러면 10으로 대체가 되고 합은 15가 되겠습니다. 자, 인자와 같이 반환값도 여러 개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get prime 해가지고 return value가 하나, 둘, 셋, 네 개를 콤마로 이렇게 보냅니다. 자, 우리 배웠지만 이렇게 콤마로 보내는 거는 타입이 무슨 타입이다? 네, 튜플 타입이에요. 결국 튜플 타입으로 보면 하나를 보내는 거죠. 근데 받을 때 get prime에서 이렇게 따로따로 받으면 A, B, C, D를 다 따로따로 받을 수가 있고요. 하나로 받으면 이 하나가 바로 이 전체의 튜플로 받은 거야. 그래서 출력하면 이렇게 튜플 형식이 나온다. 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문서와 문자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문서와 문자열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자, 문서와 문자열은 함수의 문서화에도 도움이 되는 문자열을 말합니다. 자, 여러 줄에 걸친 문서 내용이 필요하므로 설명 앞뒤에 따옴표 3개를 사용해서 문서 내용을 작성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여러분 작성을 할 때 앞쪽에다가 싱글 코트 3개, 더블 코트 3개, 아무거나 둘 중에 하나를 동일하게 하고 여기에다가 적당한 설명을 쓰는 거예요. 자, 이 함수는 어떠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자, 인자 네임은 어떠한 일을 한다라는 걸 쓰는 거죠. 그리고 함수를 구현을 하면 좋아요. 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함수를 문서화해달라라고 하는 거야. 이게 함수의 문자열이에요. 문서열. 닥스트링이라고 하는 문서화 문자열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거냐? 네, 바로 뭐냐면 여러분 쉘 안에는, 여러분 파이썬 쉘 안에는 이 help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help. 그리고 help를 치고 여러분이 만든, 우리가 만든 함수명이나 아니면 빌트인 펑션 명을 치잖아요. 그러면 그 빌트인 펑션 명에 있는 닥스트링, 이 닥스트링을 보여줘요. 닥스트링을. 그래서 여러분이 help, hello 하면은 이 닥스트링이 보여줘요. 근데 이 닥스트링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print hello하고 점, 요거는 언더바가 2개입니다. 언더바 2개. 요것도 언더바가 2개. 그리고 doc를 쓰면 돼요. 자, 이렇게 쓰면은 그렇게 해도 문서와 글자가 보여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를 다른 거로 썼다. 요 내용이 보인다라는 거. 이 노란색 부분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부분이. 좀 신기하죠, 여러분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코드를 좀 보면요. 코딩 연습 보면, 자, 우리 이거 섭씨온도 화씨온도 앞쪽에 나왔었는데 요거를 간단히 함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define C, Celsius to Fahrenheit. 그래서 여기에 섭씨 온도가 들어가면 화씨 온도로 변환해서 반환을 해줘요. 공식은 이렇습니다. 이건 그냥 공식 보고 쓰면 돼요. 다시 말해서 이 인자를 가지고 뭔가 수식 변환을 해서 리턴해 주는 거죠. 자, 파렌하이트를 셀시어스로 바뀌는 겁니다. 자, 파렌하이트를 인자로 받아서 자, 이걸 섭씨 온도로 변환해서 이거를 반환해 줘요.
자, 그래서 몇 개를 한번 출력을 해봤습니다. For cells in range 28에서부터 35까지 두 개씩. 그러면 28, 30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34까지. 그래서 cells를 가지고 C2 파렌하이트를 해서 화씨 온도를 출력해봤어요. 자, 파렌하이트는 반대로 90에서 103도까지 3씩 증가하면서 자, 이 파렌하이트를 뒤쪽에 출력하고 앞쪽에 변환된 셀시어스를 출력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자, 섭씨 온도가 이러면 화씨 온도가 이렇다. 섭씨 온도는 이러면 화씨 온도가 이렇다. 화씨 온도가 이러면. 그래서 대충 화씨 온도가 100도면 40도가 조금 안 돼요. 우리나라 여름이 아주 더울 때가 그 정도 날씨가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40도가 되잖아요. 예, 화씨가 그 정도입니다. 자, 오늘 학습한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개요와 정의 구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바로 키워드 def를 이용한다. 함수 인자를 전달할 때는 파라미터로 전달을 하고 반환할 때는 리턴 밸류로 반환을 한다. 그 다음에 여러 문장에 걸친 여러 줄에 걸친 문서화를 여러분이 define한 문서 그 다음 줄에 인덴테이션을 한 다음에 싱글 코트 또는 더블 코트 3개를 가지고 문서화를 써놓으면 여러분이 help하고 함수명을 적으면 그 내용이 출력된다. 라는 것까지 오늘 학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